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친정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진상 부린 남편과 시댁을 참교육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이라는 작자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제가 아깝다고 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노후 준비 다 해놓으신 친정 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매사에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듣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참 무섭더군요. 사람 좋아 보이는 그 헐렁한 미소가 여유로움인 줄 알았고 가족밖에 모른다는 그 말이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능력과 마마보이의 다른 이름인 줄 알았다면 저는 식장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 길로 도망쳤을 겁니다. 지옥의 전조 증상은 결혼식 날부터가 아닌 신혼집을 구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돈이었죠. 결국 친정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깨서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혼수와 예단을 꽉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기도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애미다, 너네 그 신혼집 현관 비밀번호 뭐로 했니? 미리 좀 알아야겠다. 비밀번호는 왜요, 어머님? 아직 짐도 다 안 들어갔는데요. 아니, 내가 며느리 살림살이 들어가는 것도 좀 봐주고 가구 배치는 제대로 했는지 점검도 해줘야지. 그리고 열쇠는 하나 복사해서 놔줘라. 우리 아들 아침밥은 잘 얻어먹고 다니는지 수시로 가서 봐야겠다. 내가 반찬이라도 해 나르려면 키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아무도 없는 집에 시어머니가 수시로 드나드는 거 저 불편해요.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 오시고 싶으시면 저희 있을 때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그리고 반찬은 제가 알아서 해먹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비번은 못 알려드려요. 뭐? 못 알려줘? 야, 너 참 웃긴다. 내 아들 명의로 된 집인데 애미가 마음대로 못 가? 내가 내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니? 어머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돈 한 푼 안 보탰고 친정에서 해준 집이잖아요. 계약서 다시 확인시켜 드려요? 그리고 명의를 떠나서 부부 공간은 존중해 주시는 게 예의죠. 아니 뭐 부부가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니? 네가 벌써부터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 길을 얼마나 죽일지 훤하다 훤해. 말을 참 정없게 한다. 됐어. 관둬라. 전화는 끊어졌지만 그 찜찜한 기분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품을 하며 말했죠. 야, 그냥 알려드려. 우리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래? 다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더는 며느리가 돼서 너무 빡빡하게 군다.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가면 될걸. 꼭 그렇게 이겨먹어야겠어? 이게 이겨먹는 거야? 상식적인 거지. 그리고 당신 중간 역할 똑바로 해. 어머님이 당신 핑계 대면서 선 넘으시면 내가 막을 수밖에 없어?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라 평생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을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신혼의 단꿈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음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유독 입맛이 까다롭고
남이 해주는 음식에 대해 품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시어머니 생신상이었습니다.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보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하고 갈비찜을 재웠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레시피를 물어가며 밤을 새워 차린 상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저는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군요. 야, 너는 간을 소금으로 안 하고 발로 하니? 네? 싱거우세요? 건강 생각해서 좀 심심하게 했는데요. 싱거우면 맛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무슨 맹물에 풀 풀어놓은 맛이다. 소고기는 한우 쓴 거 맞니? 질겨서 이 사이에 다 끼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차려준 첫 생일상이라고 기대했더니 개밥을 차려놨네? 개밥.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국그릇을 들어 싱크대 개수구에 콸콸 쏟아부어 버리셨습니다. 그 소리가, 그 쏟아지는 국물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못 먹겠다. 나가서 사 먹자. 예, 옷 챙겨라. 입맛 다 버렸다. 엄마,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좀 드시지. 야, 너는 간 좀 잘 맞추지 그랬어. 엄마 입만 예민한 거 알잖아. 얼른 준비해. 나가게. 남편은 쏟아진 국그릇을 치우는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제 탓을 하며 옷을 챙겨 입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아 싱크대에 널브러진 미역 건더기를 맨손으로 치우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을 위해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차리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다짐일 뿐이었죠. 그들의 무례함은 밥상머리에서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3년 차. 제가 과로로 쓰러져 맹장 수술까지 겹쳐 입원했을 때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수술 직후라 금식 중이었고 마취가 덜 풀려 몽롱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남편이 병실문을 박차고 들어오더군요. 손에는 죽이나 꽃바구니가 아닌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다. 야, 너 괜찮냐? 의사가 뭐래? 방귀는 나왔어? 수술 잘 됐대. 근데 너 지금 빈손으로 온 거야? 와이프가 수술했다는데? 급하게 퇴근하고 오느라 그렇지. 아, 맞다. 엄마가 너 입원비 보태라고 돈 좀 주시더라? 순간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아프다니까 걱정은 되시는구나. 내가 너무 미워만 했나 싶었죠. 남편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섞인 뭉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지기 전까지는요. 세어보니 정확히 3만 원이었습니다. 자, 3만 원. 엄마가 과일이라도 사 먹으래. 3만 원? 택시비 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 지금 병원비가 얼만 줄이나 알아? 1인실밖에 없어서 하루 입원료가 30만 원이야. 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하냐? 우리 엄마 형편 뻔히 알면서 넌 꼭 돈으로 따지더라. 정없게? 아씨, 근데 여기 전자레인지 어디 있냐? 도시락 데워야 하는데. 냄새 좀 나도 참아라. 나 밥도 못 먹고 왔다. 너 지금 금식하는 환자 앞에서 편의점 도시락 냄새 풍기겠다고? 나가서 먹고 와. 그리고 그 3만 원 도로 가져가서 어머님 드려. 나 이거 받으면 더 비참할 것 같으니까.
거짓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 성의 무시하냐? 너 진짜 까칠하다. 아파서 누워있는 애랑 무슨 말을 하겠냐. 나 간다. 밥 먹고 PC방 좀 들렀다 갈 테니까 필요하면 전화해. 그날 밤 마취 기운이 가시면서 밀려오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내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기생하는 룸메이트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확인사살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글자가 현실이 되기엔 친정엄마의 걱정이 눈에 밟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 참아. 원래 남자는 철이 늦게 들어. 라고 사위를 감싸주던 우리 엄마. 그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시어머니가 행동대장이라면 시누이는 교묘한 참모였습니다. 5년 전 추석 때의 일입니다. 시누이가 친정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기 민망했는지 먹다 남은 것 같은 선물 세트를 들고 왔더군요. 옳게, 이거 받아. 저번에 우리 남편 회사로 들어온 건데 우리 집은 스팸 안 먹어서 가져왔어. 애들이 입이 고급이라 이런 햄은 냄새 난다고 안 먹네? 아, 네, 형님. 근데 이거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났는데요. 뚜껑에 먼지 쌓인 것 좀 보세요. 어머, 그래? 캔이라서 괜찮을 텐데? 그냥 김치찌개에 넣어 먹어. 끓이면 균 다 죽어. 버리기 아깝잖아. 형님네 식구 입에 못 들어가는 걸 왜 우리한테 주세요? 저희가 형님네 음식물 처리반이에요? 이거 형님 가져가서 드세요. 저희도 입이 써서 이런 거 안 먹어요. 예, 시누이가 챙겨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것이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토를 다니? 너네 친정에서는 윗사람이 주면 넙죽 받으라고 안 가르치니? 네, 저희 친정에서는 남한테 줄 때 새 거 사서 주라고 가르치셨어요.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 주라고는 안 배웠는데요. 에이,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그냥 좀 넘어가자. 남편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논리로 안 되면 정, 가족, 도리 같은 단어들 뒤에 숨었죠. 그렇게 10년을 저는 할 말은 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벽을 보고 소리치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차라리 벽이라면 무너지기라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스펀지처럼 제 말을 빨아들이고는 뻔뻔함만 뱉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드디어 파국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 저희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친정엄마가 췌장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장례식장은 시댁 식구들 덕분에 분노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가장 붐비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동생네 식구까지 총출동해서 식당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맛집 탐방이라도 온 사람들처럼 굴었습니다. 아이고, 국이 이게 뭐냐? 맹탕이네, 맹탕이야. 얘 며느리야. 여기 소금 좀 가져와라. 사돈이 평생 짠순이를 살더니 가는 길 음식도 이 모양이네. 엄마, 편육도 너무 퍽퍽해. 이거 싼 거 썼나 봐. 옳게, 여기 말고 다른 반찬 없어? 우리 애들은 이런 싸구려 햄 안 먹는데 칠리새우 같은 거 없나? 형님, 지금 뷔페 오셨어요? 장례식장 밥이 다 거기서 거기지. 싫으시면 나가서 사드세요. 손님들 다 듣는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발요. 사돈 가는 길에 밥 한 끼 얻어먹는데 맛없어서 맛없다고 한 게 죄냐?
너는 상주가 눈을 왜 그렇게 독하게 뜨고 있니? 어른이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해야지. 기가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부조금함에 단돈 1만 원도 넣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부조냐, 와서 일손 돕는 게 부조지 라며 뻔뻔하게 식권만 20장을 챙겨가서 밥을 축내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부조금 접수대 쪽을 정리하던 사촌 동생이 사색이 되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저기 매형 좀 이상해서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그이가 왜? 술 마셨어? 사고 쳤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방금 누나네 회사 임원분들이 오셔서 봉투를 매형한테 직접 줬거든요? 인사가 길어지니까 매형이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고, 근데 매형이 그걸 함에 안 넣고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걸 제가 봤어요. 뭐?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계속 봤는데 벌써 3번째예요. 그리고 아까 정산실에서 현금 세는데 매형이 내가 세볼게 하면서 5만 원권 뭉치를 슬쩍 밑으로 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몰래 영상 찍어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사촌 동생이 보여준 휴대폰 영상 속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손으로는 재빠르게 봉투를 재킷 안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술사처럼 능숙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접수대 근처 기둥 뒤로 갔습니다. 마침 제 친구들이 오고 있었죠. 아이고, 와줘서 고마워요. 집사람이 경황이 없어서 내가 대신. 아휴, 상심이 크시겠어요. 이거 부조금이에요. 적지만 보태 쓰세요. 꼭 언니한테 전해주세요. 아휴,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식사하고 가요. 내가 안내할게요. 남편은 봉투를 받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재킷 안쪽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곤 주변 눈치를 쓱 살피더군요. 봉투 두께를 손가락으로 가늠해보는 그 천박한 손놀림. 저는 그 순간 제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고화질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화장실로 가는 걸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남자 화장실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서 남편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숨죽이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팀장, 나야. 오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장모님 장례식 들어온 돈이 꽤 되네. 내가 지금 현금으로 좀 챙겨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입금할게. 아, 걱정 마. 와이프는 슬퍼서 정신 못 차려. 장부? 에이, 대충 맞춰놓으면 되지. 어차피 현금이라 추적도 안 돼. 조문객이 몇 명인지 일일이 어떻게 세냐? 남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들은 갱생이 불가능한 폐기물이라는 것을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그래, 니들이 원하던 돈, 그리고 니들이 타박하던 밥. 49일 뒤에 내가 한꺼번에 계산해 줄게. 장례가 끝나고 49제가 다가올수록 시댁의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집 정리는 어떻게 됐냐? 그거 팔면 꽤 나온다며? 우리 막내가 요즘 사업 자금이 좀 막혀서 힘들어하는데 부부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 혼자 꿀꺽할 생각하지 마라. 아직 상속 절차 확인 중이에요. 엄마 유언장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돈은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에요. 유언장은 무슨?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사위도 자식이다. 네 남편 기 좀 살려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너 혹시 딴 주머니 찰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니까. 옳게. 그리고 엄마 쓰시던 안마의자 있잖아. 그거 우리 집으로 보내줘. 버리기 아깝다며. 옳게는 젊어서 필요 없잖아. 용달비는 옳게가 내주는 거지? 아, 그리고 엄마 밍크 코트도 놔주라. 사이즈 딱 맞겠던데?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부조금은 땡전 한 푼 안 내놓고 훔쳐간 돈도 모자라 이제는 유산과 유품까지 하이에나처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네, 정리되면 드릴게요. 49제 끝나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의 지갑과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훔쳐간 부조금 봉투 중 아직 쓰지 않은 몇 개와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 그리고 대부업체 독촉 문자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훔친 조의금으로 빚을 갚기는커녕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하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베란다 화분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아끼시던 제라늄 화분. 그 흙을 보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개밥을 차려놨네. 음식물 쓰레기네. 그래요. 어머님, 당신들 입맛엔 사람이 먹는 밥이 안 맞으시죠? 저는 검은 비닐봉지와 보자기를 준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흙을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49제 당일,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엄마가 오늘 49제 끝났으니까 집으로 오래. 저녁 같이 먹자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알지? 엄마가 기대하고 계셔. 유산 얘기 확실히 마무리 짓자고. 나도 빚 때문에 더 이상은 못 버텨. 그래, 갈게. 아주 특별한 걸로 준비했어. 어머님 입맛에 딱 맞는 걸로. 진짜? 역시 내 와이프네. 갈비찜? 아니면 봉투? 땅 문서 가져오는 거지? 기대해. 상상도 못할 맛일 테니까. 평생 잊지 못할 저녁이 될 거야. 저는 검은 보자기에 싼 묵직한 항아리와 서류 봉투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지난 10년 중 가장 차분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하늘이 참 맑더군요. 오늘이야말로 10년 묵은 체증을 내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엄마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쓰레기들 청소하고 갈게. 시댁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막내 빚도 갚고 나 밍크 코트도 입어보는 거냐? 신우이의 경박한 목소리.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묵직한 보자기 항아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왔어? 야, 무겁겠다. 이리 줘. 이게 뭐야? 냄새 좋은데? 아니, 내가 들고 갈게. 식탁에 바로 올릴 거니까. 거실로 들어서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진수성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름진 고기 반찬들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개걸스럽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제 손의 항아리로 쏠렸습니다. 이제 파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리 줘. 내가 식탁에 올릴게. 아니야. 귀한 거라 조심해야 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식탁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쿵 소리가 나자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마치 보물지도라도 발견한 해적들처럼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아이고, 얘, 뭘 그렇게 뜸을 들이니? 지금 확 열어보자. 땅 문서냐? 아니면 현금으로 찾아온 거냐? 어머님, 식사부터 하시죠. 저 오라고 하셔서 저녁도 굶고 왔어요. 밥 먹고 힘내서 이야기해야죠.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래, 엄마, 밥부터 먹어. 옳게도 배고프겠다. 앉아, 앉아. 신우이가 웬일로 제 의자를 빼주나 싶었는데 앉자마자 그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옳게. 근데 저 항아리 보니까 생각나는데 엄마 밍크코트랑 명품백은 가져왔어? 오늘은 짐이 저거 하나뿐이네? 아, 유품 정리요? 아직 못했어요. 변호사님이랑 상의할 게 좀 남아서요.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야. 그냥 가족끼리 나누면 되는 거지. 너 괜히 돈 쓰게 사람 부르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저 항아리 안에 든 게 알짜배기 아니야? 냄새가 딱 돈 냄새인데? 남편은 젓가락을 들 생각도 안 하고 항아리 뚜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만지지 마. 부정타. 밥 다 먹고 열 거야.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놓아준 밥그릇을 보니 밥은 반 공기도 안 담겨 있고 그마저도 윗부분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찬밥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편과 시누이의 밥그릇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윤기 흐르는 햅쌀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밥이 모자라서 어제 먹던 거 좀 데웠다. 어차피 너는 살 뺀다고 밥 잘 안 먹지 않니? 그냥 먹어라. 10년째 레퍼토리였습니다. 맛있는 건 아들 입에, 찌꺼기는 며느리 입에. 이 찬밥을 보니 5년 전 시동생 집들이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주방 구석으로 불렀었죠. 예, 너는 상 차리지 말고 저기 베란다 가서 부침개나 부쳐라. 냄새 나니까 문 꼭 닫고. 어머님, 오늘 폭염주의보예요. 에어컨도 없는 베란다에서 가스불 켜고 전을 부치라고요? 저 탈진해요. 젊은 애가 엄살은? 손님 들어오면 기름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 문 꼭 닫고 해라. 그날 저는 땀을 비오듯 쏟으며 3시간 동안 전을 부쳤습니다. 다 부치고 거실로 들어가니 이미 식사는 끝나가고 있었고 제 몫으로 남겨진 건 접시 귀퉁이에 찢어진 전 조각들과 식어 빠진 국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배를 두드리며 야, 너 전 진짜 잘 부친다. 다음에 또 부탁해 라고 했었죠. 그때 그 접시를 남편 얼굴에 던지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말라 비틀어진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지만 삼켰습니다. 이 밥이 저들이 제게 주는 마지막 모욕일 테니까요. 야, 근데 맛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 갈비찜 고기가 너무 질긴데? 그러게 말이다. 한우 투뿔이라고 해서 샀는데 영 아니네. 핏물 빼는 걸 잘못했나? 에이, 입맛 버렸다. 엄마, 잡채도 너무 불었어. 간도 짜고. 아휴, 역시 사 먹는 게 낫다니까.
올케, 물 좀 떠와봐. 짜서 못 먹겠어. 기가 찼습니다. 자기들이 시키고 자기들이 차린 음식인데도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족이나 감사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형님, 물은 셀프예요. 냉장고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 타박 좀 그만하세요. 장례식장에서도 육개장 맛없다고 난리치시더니 집에서도 그러세요? 뭐? 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냐? 어른이 맛없으면 맛없는 거지. 그리고 장례식장 육개장은 진짜 개밥 같았어. 네 친정엄마 솜씨 닮아서 그런가? 음식들이 하나같이 간이 안 맞더라. 개밥.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식탁 밑으로 쥔 주먹에 손톱이 박혀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참 미식가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잖아요. 저 항아리 어머님 입맛 딱 맞추려고 제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세요? 오냐? 그래. 진작 그렇게 싹싹하게 굴 것이지. 그래서 저게 뭐냐니까? 산삼이라도 캔 거냐? 아니면 사돈이 땅 문서라도 숨겨놨던 거야? 엄마, 내 생각엔 현금이야. 요즘 노인분들 세금 때문에 은행 안 쓰고 장판 밑이나 항아리에 현금 숨겨두잖아. 딱 그 사이즈라니까? 남편은 이미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항아리에 꽂혀 있었고 다리를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눈빛. 저는 그가 왜 저렇게 초조해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훔친 조의금을 도박판에서 다 날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독촉 전화를 받고 있다는 걸 제 휴대폰 도청 앱이 알려줬으니까요. 저는 고기 한 점을 집어 남편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많이 먹어. 요즘 살 빠진 것 같아. 마음고생 심하지? 장례식 치르느라 돈도 많이 썼을 텐데. 뭐, 그렇지. 내가 사위니까 다 책임져야지. 근데 여보, 좀 이상한 게 있어. 내가 어제 장례식장 정산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봤거든? 근데 현금 들어온 거랑 방명록이랑 액수가 좀 많이 비더라고. 한 2천만 원 정도? 남편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갈비찜 조각이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먹느라 정신이 팔려 그 미묘한 순간을 놓쳤지만 저는 남편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리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글쎄? 네가 경황이 없어서 잘못했겠지. 아니면 손님들이 방명록만 쓰고 돈은 안 냈거나 요즘 그런 사람 많아. 그런가? 근데 내 친구들이랑 회사 임원분들이 준 돈이 통째로 비더라고. 분명 당신이 대신 받아줬다고 들었는데. 당신 혹시 뭐 아는 거 없어? 나야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정신없어 죽겠는데 돈 계산까지 내가 다 해야 돼? 너 나 의심하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시어머니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끼어들었습니다. 얘는 밥 먹는데 무슨 돈 타령이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깟 푼돈에 손댔겠냐? 네가 관리를 못한 거지. 칠칠 맡기는. 빨리 저 항아리나 열어보자. 밥 다 먹었다. 푼돈이요? 어머님, 2천만 원이 푼돈이에요? 아, 하긴 어머님한테는 푼돈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제가 드린 전세금 5천만 원도 시동생 사업자금으로 홀라당 날리시고 가족끼리 돕는 건데 뭐 어떠냐고 하셨잖아요.
그때였습니다. 7년 전 전세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친정아빠에게 빌린 돈 5천만 원. 남편이 잠깐 보관하겠다고 가져가더니 다음날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시동생의 망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야,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형이 되어서 모른 척하냐? 너는 피도 눈물도 없니? 나중에 동생 성공하면 2배로 갚는다고 했어. 어머님, 그거 우리 아빠 노후자금이에요.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시끄럽다. 네가 자꾸 돈 거리니까 집안에 복이 안 들어오는 거야. 여자가 좀 줏대가 있어야지. 친정 돈이라고 유세 떠냐? 그때 저는 만삭이었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울다가 조기 진통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며 저를 다그쳤었습니다. 그 5천만 원 결국 10원 한 장 못 돌려받았습니다. 시동생은 그 뒤로도 사업을 2번 더 말아먹었으니까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그 5천만 원 2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오늘 그 이자까지 쳐서 계산하려고요. 저 항아리에 다 담겨 있어요. 어머, 진짜? 옳게, 설마 저거 다 현금이야? 대박이다. 엄마, 나 저거 열어봐도 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연다. 맏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바치는 건데 당연히 내가 열어야지. 시어머니가 탐욕스러운 손길로 항아리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저를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던진 사라진 조의금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엄마, 잠깐만. 저거 열기 전에 우리 빚 정리부터 얘기해야지. 여보, 당신 엄마 유산 받은 거로 내 카드값 좀 먼저 막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번만 넘기면 진짜 정신 차리고. 빚? 당신 빚이 얼마인데? 한 5천? 아니, 1억 좀 안 되나? 1억? 당신 연봉이 얼만데 빚이 1억이야? 도박했어? 아니, 친구가 주식 소스 줬는데 그게 좀 잘못돼서. 몰라. 아무튼 당신 돈 많잖아. 장모님 집 팔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 나온다며. 그거 나 좀 줘라. 어? 남편 죽는 꼴 보고 싶어?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축축하고 떨리는 손. 10년 전 결혼식장에서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저를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아주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죽는 꼴? 아니, 당신을 쉽게 안 죽어. 돈이 없어서 못 죽지. 근데 여보, 당신 그거 알아? 상속은 재산만 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 거.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빚 보증 잘못 서신 거 있어. 그거 터지면 엄마 남긴 집 경매로 넘어가고도 모자라. 그래서 내가 상속 포기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잖아. 뭐? 야, 그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빚 보증이라니. 그럼 저 항아리는 뭔데? 저거요? 저건 빚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저건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요. 돈보다 더 귀한 거죠.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그래, 사돈어른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실 분이 아니지. 빚은 무슨 빚이냐? 농담도 참. 빨리 열어라. 현기증 난다. 제 거짓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실망했다가 다시 기대에 차오르는 그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이렇게나 얄팍한 것이더군요. 이제 무대 세팅은 끝났습니다. 저들은 밥도 배불리 먹었고 기대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추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항아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의 눈동자가 제 손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아까 갈비찜 질기다고 하셨죠? 잡채는 불었고 밥은 식었다고 하셨고요. 그래, 맛없었다. 그러니까 저걸로 보상하라는 거 아니냐? 얼른 뚜껑 열어. 네, 보상해 드려야죠. 10년 동안 제가 차린 밥상 타박하시고 친정엄마 음식 쓰레기 취급하신 그 정성, 제가 오늘 확실하게 갚아드릴게요. 저는 보자기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스르륵 검은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투박한 옹기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저거 열면 우리 새 출발하는 거지? 새 출발? 그래, 아주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게 될 거야. 지옥이라는 곳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항아리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식탁 위에 탕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저는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려 식탁 위로 기울였습니다. 저들의 표정이 기대에서 경악으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10년 전 신혼집 비밀번호를 묻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부터 병실에 3만 원을 던지던 남편의 손길,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그릇을 밀치던 그 뻔뻔한 얼굴들을 모조리 항아리 속에 담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흘게 시간입니다. 제 손을 떠난 항아리 입구에서 검은 물체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투박하고 거친 흙이었습니다. 베란다 화단에서 퍼온 축축한 배양토와 엄마의 장지에서 한 줌 가져왔던 마른 흙이 뒤섞인 냄새나고 지저분한 흙더미였죠. 촥, 투두둑. 흙은 정확히 식탁 중앙을 강타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한우 갈비찜 위로 검은 먼지가 피어올랐고 윤기 흐르던 잡채는 순식간에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횟집에서 배달 온 광어회 위로 흙 알갱이들이 튀어올랐습니다. 하얀 회가 검은 점박이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정적은 딱 3초간 유지되었습니다. 그 3초 동안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일을 뇌가 처리하지 못한 듯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야, 너 미쳤어? 이게 뭐냐고? 엄마야, 내 옷 흙 튀었잖아. 올케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너 이거 흙이야? 돈 아니고? 남편은 옷에 흙이 튀는 것보다 쏟아진 것이 돈다발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는 흙더미 속에 파묻힌 갈비찜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탁 앞에서 저는 빈 항아리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왜들 놀라세요? 어머님 입맛에 딱 맞춘 건데요. 뭐? 입맛? 야, 이 미친년아. 밥상에 흙을 뿌리는 게 제정신 박힌 며느리가 할 짓이냐? 너 귀신 들렸니? 아니면 친정엄마 죽더니 충격으로 돌기라도 한 거야?
충격은 어머님이 주셨죠. 10년 전 제 첫 생일상 미역국 개수대에 쏟아버리시면서 개밥 같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간이 안 맞아서 못 먹겠다고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셨잖아요. 그건 옛날 일을 왜 지금 꺼내? 그리고 그게 이거랑 같냐? 같죠. 왜 달라요? 장례식장 육개장도 맛없다. 제 친정엄마가 보낸 게장도 더럽다. 제가 해간 반찬은 짜다, 싱겁다. 평생 만족을 모르셨잖아요. 사람이 해준 밥은 입에 안 맞으신다니까 자연 그대로의 밥상을 차려드린 거예요. 유기농이잖아요. 옳게 진짜 돌았구나.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먹는 음식에 흙을 뿌려? 이거 다 비싼 돈 주고 시킨 건데 우리 엄마 혈압 오르는 거 안 보여? 형님은 빠지세요. 형님 5년 전에 저한테 유통기한 1년 지난 스팸 선물 세트 주셨죠? 곰팡이 핀 거 걷어내고 찌개 끓여 먹으라고.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였는데 저한테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저는 적어도 유통기한은 없는 걸로 드린 거예요. 신우이는 입을 딱 벌린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까지 멍하니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보다는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 장난까지 마. 어? 흙 밑에 돈 숨겨놓은 거지? 그렇다고 말해.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이거 놔.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돈 어디 있어? 장모님 유산 어디에 있냐고. 너 그거 없으면 나 진짜 죽어.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온단 말이야. 남편은 이성을 잃고 식탁 위의 흙더미를 맨손으로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소스와 흙이 뒤섞여 그의 손은 금세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흙을 파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 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너 왜 이러냐? 며느리 너 돈 안 가져왔어? 진짜 저 흙만 가져온 거야? 너 시댁을 뭘로 보고 능멸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빌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에요. 여보, 그만 좀 취해져. 거기 돈 없어. 대신 다른 건 있지. 남편의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있던 노란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는 흙 묻은 손으로 봉투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거지? 이거 땅 문서지? 그래, 내가 알았어. 너 장난이 심했다, 진짜?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다시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기대감에 찬 눈으로 봉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봉투에서 나온 건 등기 권리증이 아니었습니다. A4용지 뭉치와 USB 메모리 하나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서류의 첫 장을 읽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뭔데? 땅이 안 팔린대? 아니면 뭐 압류라도 걸려있는 땅이야? 읽어보세요, 어머님. 아드님이 그렇게 찾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적혀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노안 때문에 눈을 찡그리며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냐? 소장? 이혼 소장? 그리고 이건 대출 내역서? 대출? 무슨 대출? 당신 아들이 제 명의 도용해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훔친 조의금으로 도박한 내역. 마지막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긁었다가 잘리기 직전인 경위서까지.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떨어진 USB를 집어 신호희 앞에 툭 던졌습니다. 형님, 거기 노트북 있죠? 한번 틀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들어있거든요. 당신 동생이 장례식장에 무슨 짓을 했는지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뒷조사까지 했니? 뒷조사가 아니라 팩트체크죠. 틀어보라니까요. 신우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거실 탁자에 있던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곧이어 화면에 장례식장 로비의 CCTV 영상과 제 사촌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이 조문객에게 봉투를 받아 챙기는 장면. 화장실 복도에서 와이프는 모른다며 통하는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거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 장례식 돈 꽤 되네. 내가 현금 챙겼으니까 내일 입금할게. 와이프? 걘 멍청해서 몰라. 슬퍼서 질질 짜느라 정신없어. 영상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혼낼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아들이 장모상에서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정상일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짝!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돈을 챙겼으면 애미한테 먼저 가져왔어야지. 그걸 그새 도박판에 다 갖다 바쳐? 네가 제정신이냐? 사업자금 한다며?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도둑질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장모를 상납하지 않고 혼자 쓴 걸 나무라는 저 모습. 정말 구제불능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돈이 아까우세요? 시끄럽다. 너는 남편이 실수를 했으면 덮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증거라고 모아서 시댁에 와서 행패를 부려?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독하기가 살모사 같으니라고. 그래, 이혼? 해. 당장 해.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걸 데리고 사냐?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잊으신 게 있는데요. 또 뭐? 저 서류 맨 뒷장 보세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서요.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뒷장을 넘겼습니다. 이 집 전세죠. 명의는 저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전세보증금 10년 전 결혼할 때 제가 해온 혼수 비용이랑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안 주고 도박빚만 늘려온 거 증거 다 있어요. 기여도 따지면 이 전세보증금 90%는 제 몫이에요. 뭐?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0년을 살았는데 반반이지. 반반? 꿈깨. 네가 까먹은 돈이 얼만데 반반이야? 7년 전 우리 아빠 노후자금 5천만 원 해먹은 거 그 이자만 쳐도 네 몫은 없어. 그리고 조의금 횡령한 거? 그거 형사고소 들어가면 합의금으로 토해내야 할 텐데 넌 돈 없잖아.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옳게.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형사고소라니. 남들이 알면 욕해. 가족? 형님, 아까 제 밥그릇에 찬밥 주셨죠? 식구라면서 밥도 같이 안 먹는 게 무슨 가족이에요?
형님도 공범이에요. 남편이 훔친 돈으로 명품백 사달라고 하셨죠? 카톡 내용 다 복구해놨어요. 작물 취득 혐의로 같이 조사받고 싶으세요? 뭐, 뭐? 나, 난 몰랐어. 얘가 그냥 돈 생겼다고 해서.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나네. 사돈어른, 저승에서 보고 계십니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댁에 와서 밥상을 엎고 난리입니까? 저희 엄마 찾지 마세요. 더러운 입에 올릴 뿐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풍비박산은 제가 낸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낸 거예요. 저는 그냥 청소하러 온 거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식탁, 엉망이 된 음식들, 그리고 그보다 더 추악한 표정을 한 인간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응? 한 번만 봐줘. 나 이혼하면 진짜 죽어. 회사에서도 잘리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면 나 갈 데도 없어. 엄마 집? 여기도 보증금 빼주면 우리 식구 다 길거리에 나앉아. 제발 장모님 봐서라도 한 번만.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갈비찜 소스와 흙이 제 바지에 묻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바지가 더러워진 게 짜증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발을 빼며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같은 놈 거두라고 유언 남기신 줄 알아?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 딸 이제 참지 말고 살아. 엄마가 미안해. 그게 유언이었어. 난 이제 엄마 소원 들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거 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가라, 가. 너 나가면 다신 이 문턱 못 넘을 줄 알아. 이혼녀 딱지 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들 수발 드는 것보다 100배는 잘 살 테니까. 아, 그리고 어머님. 저는 신발을 신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밥상 치우지 마세요. 버리면 벌 받아요. 니들이 그랬죠? 음식 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흙도 자연에서 온 귀한 거니까 싹싹 긁어 드세요. 특히 너, 남편, 도박빚 갚으려면 밥심이라도 있어야지. 흙 파먹고 살아본다 생각하고 미리 연습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야, 이 나쁜 년아 하는 시어머니의 비명과 남편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밤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기분.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제출 완료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시댁을 나온 지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인생은 놀랍도록 평온해졌고 그들의 인생은 예상대로 진흙탕 싸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문을 박차고 나온 그날 밤, 남편은 제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 50통과 문자 100개를 남겼습니다. 내용은 뻔했습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하지만 저는 답장 대신 변호사를 통해 접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CCTV 영상, 남편의 통화 녹음, 그리고 10년간의 생활비 미지급 내역과 도박빚 증거들. 가정법원 조정위원조차 남편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는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남편분, 장모님 장식 조의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 그게 잠시 빌려 쓴 겁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다 갚으려고. 빌려 썼다? 부인분 동의도 없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셨네요? 이건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재산 분할? 오히려 남편분이 부인분께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상황인데요. 결국 남편은 저에게 전세보증금의 90%를 반환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돈이 없었죠. 그가 가진 거라고는 빚뿐이었으니까요. 전세 보증금을 빼서 저에게 줘야 했기에 남편은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당연히 본가, 즉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빌라에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이혼 위기에 처해 친정으로 도망온 시누이까지 셋이 모여 살게 된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집은 매일이 전쟁터라고 합니다. 하루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이웃 주민이 저에게 혀를 차며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아이고, 새댁. 아니, 이제 혼자지? 잘 지냈어? 말도 마. 그 집구석 난리도 아니야. 저번에는 경찰차까지 왔었잖아. 경찰차요? 왜요? 시어머니랑 아들이랑 돈 때문에 싸우다가 아들이 홧김에 TV를 부셨대나 봐. 시어머니가 아들 경찰에 신고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동네 창피해서 원. 그리고 그 신우이라는 여자도 독하더라. 동생 지갑에서 돈 훔치다가 걸려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듣기만 해도 흙냄새가 진동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남편은 훔친 조의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채를 썼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회사에서도 횡령 소문이 돌아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시어머니에게 얹혀 사는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너 때문에 내 노후 망쳤다며 밥상머리에서 아들을 볶아댄다고 하더군요. 제가 겪었던 그 밥상머리 지옥을 이제는 자기들끼리 맛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의 49세가 끝나고 100일이 되던 날, 저는 엄마가 계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 중 알게 된 변호사 사무장님과 함께였습니다. 사무장님은 제 사건을 도와주며 저의 꼼꼼함과 결단력을 높이 사주셨고 덕분에 저는 그 사무실에서 번역 겸 사무보조로 새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왔어. 밥은 먹었어? 나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육개장 사왔어. 이번엔 진짜 맛집에서 포장해 온 거야. 저는 정갈하게 포장해온 육개장과 하얀 쌀밥을 재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흙을 뿌릴 때 썼던 그 항아리에 새로 심은 로즈마리였습니다.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추억. 나쁜 기억은 그 흙과 함께 털어버리고 이제는 엄마와의 좋은 추억만 간직하며 살겠다는 저만의 다짐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
그 사람들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내 생각 날 거야. 흙 씹는 기분이 뭔지 평생 느끼면서 살겠지. 나는 이제 꿀맛 같은 밥만 먹고 살 거야. 걱정 마. 납골당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깍두기 하나를 올려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한 무의 식감과 달큰한 밥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10년 동안 체한 듯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아, 밥이 이렇게 단 것이었구나. 식당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로 인한 범죄 증가라는 타이틀이 보이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니들이 먹은 건 흙이 아니라 니들 욕심이 빚어낸 업보였어. 평생 그 까끌까끌한 맛 잊지 말고 살아. 저는 국물까지 싹 비운 빈 그릇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의 밥상이 차려졌다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